소라, 너 얼굴 고친 거니? 네? 아니, 태연 어머니. 은주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계속해서 소라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한 게 좋거든요. 우리 집안은 성형 며느리는 절대 안 됩니다. 태연아, 이세를 생각해야지. 나중에 애가 태어나서 누굴 닮을지 어떻게 알아? 더구나 딸이면?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상견례를 이틀 앞둔 목요일 오후, 강남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한소라와 임태연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태연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소라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카페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어 두 사람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라야, 2주 전에 우리 엄마랑 첫 인사할 때 괜찮았지? 그때 엄마 미소도 자연스러웠고 너한테 관심도 많이 보이시던데.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실 그날 예비시모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겉으로는 우아하게 웃으셨지만 뭔가 소라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던 그 시선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응, 괜찮았어. 근데 오늘은 정식 상견례니까 더 긴장돼. 양가 부모님이 다 모이시잖아. 첫 만남은 그냥 인사 정도였는데 이번엔 어른들끼리 진짜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는 자리니까. 태연이 소라의 손을 더 꽉 잡으며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소라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괜히 긴장하지 마. 예의만 잘 챙기고 말투 조심하고 자리 배치만 잘하면 돼. 내가 옆에 앉을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우리 부모님들 다 좋으신 분들이잖아. 응, 호텔 예약은 어떻게 됐어? 장소가 너무 격식 있으면 더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VIP룸으로 예약 완료했어. 분위기도 고급스럽고 조용해서 대화하기 좋을 거야. 우리 아빠도 그런 분위기 좋아하셔서 딱 맞을 것 같아. 소라는 가방에서 예쁘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꺼내 보였습니다. 연한 핑크색 리본으로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가 카페의 조명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 부모님께 드릴 선물이랑 정성스럽게 쓴 편지도 준비했어. 어젯밤에 밤새워서 썼거든.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하다가 새벽 3시까지 썼어. 와, 우리 소라, 내가 편지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정말 대단해. 그런 정성이면 우리 부모님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특히 우리 엄마는 그런 세심한 배려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 하지만 소라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태연아, 그런데 말이야. 지난번에 어머님께서 나를 왜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셨을까? 너 그 이유를 몰라? 네 얼굴이 너무 이뻐서 예쁜 며느리 얻어서 너무 좋아서 쳐다보신 거지. 우리 엄마가 원래 사람들 얼굴을 자세히 보시는 습관이 있어. 별 의미는 없으니 신경 쓰지 마. 그럼 다행인데. 나는 정말 좋은 인상 남기고 싶거든. 태연이랑 결혼하려면 부모님들 마음에도 들어야 하잖아. 이미 충분히 좋은 인상이야.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직업도 우리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시고 성격도 따뜻하고 배려심 깊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카페 창문으로 석양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면서 카페 안의 분위기도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소라는 커피 잔을 들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말자. 진짜 우리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부모님들도 그런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겠지. 태연이 소라의 뺨을 살짝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소라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고 있었습니다. 맞아. 우리 진심이 통하면 돼. 부모님들도 분명 우리 마음 알아주실 거야.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아끼는지 보시면 반대할 이유가 없어. 혹시 상견례 자리에서 내가 특별히 조심해야 할 거 있을까? 실수라도 하면 안 되잖아. 우리 엄마는 예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인사 정중히 하고 미소 짓고 있고
그리고 술은 절대 마시지 마. 우리 엄마가 여자가 술 마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 알았어. 그런 건 당연히 지킬게. 다른 건? 식사할 때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적당히 우아하게. 그리고 우리 엄마가 질문하시면 솔직하고 성실하게 대답하면 돼.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태연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소라도 그런 태연을 보며 조금씩 안심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지만 카페 안의 이 순간만큼은 오직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내일 정말 잘해보자.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응, 그래. 나도 최선을 다해볼게. 카페를 나서며 태연이 소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녁 공기가 시원하게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때는 몰랐습니다. 상견례 날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시각 강남의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에서는 최미정이 거실 한쪽 모서리에 마련된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조명이 달린 화장대는 마치 연예인 대기실을 연상시켰고 각종 고급 화장품과 미용기기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정은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얼굴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나야.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언니. 나 지금 막 장봐갖고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야? 미정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만족스럽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에 나 이마거상 했잖아. 이번엔 또 리프팅을 예약했는데 강남에 새로 생긴 그 유명한 곳 있잖아. 거기서 하면 피부가 확 달라진다니까. 너도 리프팅 관심 있다고 해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할 거면 거기서 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주변에서 난리야. 그래. 그럼 나도 거기로 가봐야겠다. 암튼 언니 덕분에 부위별로 좋은 성형외과는 다 알게 되는 것 같아. 고마워 언니. 언니처럼 관리하면 진짜 아무도 언니 나이 모를 거야. 미정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찬사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이 나이에도 이렇게 유지하는 게 뭐 아무나 되는 줄 알아? 돈도 돈이지만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거야. 게으르면 바로 늙어버리잖니. 거실 한편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임태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성형 중독은 이미 가족들 사이에서 암묵적인 금기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었죠. 엄마, 또 수술이에요? 태연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피로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어머니가 받은 크고 작은 시술들을 떠올리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미정이 전화를 잠시 귀에서 떼고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야. 관리라고. 너는 남자라서 몰라. 여자한테 얼굴은 곧 자산이거든. 투자하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하지만 엄마 너무 자주 하면 나중에 안 좋대요. 네가 뭘 안다고. 너는 신경 쓰지 마. 내 돈으로 내 얼굴 관리하는 건데 뭔 상관이야? 미정은 다시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태연이가 옆에서 잔소리해서 아들이 걱정되나 보네. 그래도 언니가 예뻐야 며느리도 예뻐 보이잖아. 그렇지. 안 그래도 이번에 태연이 여자친구네랑 상견례 하잖아. 미정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수진아, 나는 며느리만큼은 자연미인이었으면 좋겠어. 우리 손자 손녀들 생각해서라도 말이야. 성형한 여자랑 결혼하면 나중에 손주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전화 너머에서 친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성형이 너무 흔해져서 말이야. 진짜 얼굴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소라의 순수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정은 전화를 끊고 나서
립밤을 바르려고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자신의 사진들이었죠.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의 미정은 평범한 얼굴이었거든요. 특별히 예쁘지도 못생기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그래도 이때는 참 순수했다. 미정은 사진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사진을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 시절의 자신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거울을 다시 바라본 미정의 눈에는 묘한 집착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술과 수술을 거쳐 완성된 지금의 얼굴에 대한 만족감과 동시에 더 완벽해지고 싶다는 욕망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상견례에서 그 애를 제대로 봐야겠어. 우리 태연이가 속지 않도록. 미정은 화장품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내일 상견례에서 소라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태연은 자신의 방에서 소라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일 상견례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점점 걱정이 되었습니다. 소라야, 내일 정말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태연 자신도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기에 내일의 상견례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미정이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내일 만날 예비 며느리에 대한 견제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상견례 하루 전인 금요일 오전, 최미정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에서 울세라 리프팅 시술 예약을 잡아놨습니다.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얼굴을 점검하던 미정이 태연에게 말했어요. 태연아, 엄마 오늘 늦을 것 같다. 오후 6시쯤에나 들어올 거야. 내일 상견례 때 최상의 모습으로 나가려면 오늘 관리를 제대로 받아야 해. 엄마, 또 병원 가세요? 내일이 상견례인데. 그래서 더 중요한 거야. 리프팅 받으면 하루 만에 확 달라져. 내일 소라 부모님 만나는데 최고의 모습으로 나가야지. 태연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나간 후 태연은 소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소라야, 뭐해? 집에서 내일 상견례 준비하고 있어. 너무 긴장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오늘 점심 우리 집에서 같이 먹을래? 오늘 엄마가 늦게 들어온다고 하셔서 내가 스파게티 해줄게 같이 먹자. 정말? 괜찮을까? 내일 상견례인데 오늘 너네 집에 가도 돼? 당연하지.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집 분위기도 미리 보고 긴장도 좀 풀고. 소라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1시간 후에 도착하도록 준비할게. 태연은 기분 좋게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소라가 좋아하는 토마토 스파게티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1시간 후 소라가 태연의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고급 아파트의 펜트하우스는 처음 와보는 거라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태연이 반갑게 맞아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와, 정말 넓고 멋지다. 이런 곳에서 살면 기분이 어떨까? 익숙해지면 그냥 집이야. 자, 들어와. 너 오는 시간에 맞춰서 만드느라 이제 스파게티 거의 다 됐어. 태연이 준비한 점심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토마토 소스의 상큼함과 적당히 익은 면발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소라는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맛있다. 너 요리 정말 잘하는구나. 결혼하면 내가 행복하겠다. 엄마가 자주 안 계셔서 혼자 해먹다 보니 늘었지. 결혼하면 내가 요리 자주 해줄게. 점심을 마친 후 태연이 소라에게 집 구경을 시켜주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거실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소라는 계속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거실이 정말 멋지다. 저 소파도 정말 고급스럽고. 내일 여기서 상견례를 하는 건 아니지? 아니야, 호텔에서 하지. 여기는 너무 격식 없잖아. 거실을 둘러본 후
태연은 소라를 부모님 방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순간 소라의 눈에 들어온 것은 거실 한쪽 모서리에 자리한 거대한 화장대였습니다. 와, 저 화장대 정말 멋지다. 마치 연예인 분장실 같아. 조명도 완전 전문적이고 화장대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일의 전구들이 거울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고 각종 고급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저런 화장대 갖고 싶다. 한번 가까이서 봐도 돼? 당연하지. 엄마가 정말 아끼시는 거야. 하루 종일 저기 앉아 계시기도 해. 소라가 화장대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설레었습니다. 이런 럭셔리한 화장대에서 화장을 하면 어떤 기분일까 상상해 봤습니다. 서랍도 정말 많네. 화장품이 얼마나 많은 거야 도대체? 소라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화장대를 살펴보고 있을 때 실수로 서랍 손잡이에 팔이 걸려 살짝 열렸습니다. 서랍이 조금 열리면서 안쪽 내용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이 있네. 서랍 안에는 여러 장의 오래된 사진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소라는 무심코 그중 한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셔?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은 지금의 최미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범하지만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얼굴에는 인위적인 흔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태연이 사진을 보더니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을 소라가 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아, 우리 엄마야. 25살 때쯤 찍은 사진인 것 같아. 정말 어머님이시라고? 와, 정말 예쁘시네. 자연스러운 미인이셨구나. 소라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지금의 최미정과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굴형부터 눈, 코, 입까지 모든 게 달랐거든요. 근데 지금 어머님이랑 정말 많이 다르시네.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런 건가? 태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의 성형 중독에 대해 소라에게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엄마가 관리를 정말 많이 하셔서 그래. 아, 그렇구나. 소라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주름 제거나 리프팅, 눈매 교정 정도는 누구나 하는 시대이니까요. 특별히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도 자기 관리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젊어 보이시는 거였어. 나도 나이 들면 그 정도는 해야 하나? 하지만 태연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소라가 알고 있는 것보다 어머니의 상태는 훨씬 심각했거든요. 단순한 관리 차원을 넘어선 지 오래였습니다. 소라야, 혹시 내일 상견례에서 엄마가 좀 까다롭게 구시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마. 원래 첫 만남에서는 좀 그러시거든. 괜찮아. 나도 각오하고 있어. 어머님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완벽했으면 하고 바라시잖아. 소라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의 자연스러운 미소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지금의 미정의 모습과는 달라도 정말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집에 가서 내일을 준비해야겠다. 옷도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래, 나도 정장과 신발 등 체크해야겠어. 내일 정말 잘 되길 기도하자.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가슴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태연은 어머니가 소라를 어떻게 대할지, 그리고 소라가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지 점점 걱정이 되었어요.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강남의 고급 호텔 VIP룸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따스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넓은 방 안에는 원형 테이블이 우아하게 세팅되어 있었고 고급스러운 식기들이 반짝거리며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심 상견례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소라는 연한 핑크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매치한 단정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떨려. 안 떨릴 줄 알았는데 계속 떨리네. 옆에 있던 소라의 어머니 박은주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소라야, 넌 이미 충분히 훌륭해. 괜히 주눅 들지 마. 우리 딸이 얼마나 착하고 예쁜데. 그래도 너무 긴장돼. 화장실 좀 잠깐 들렀다 가야겠어.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들어가자. 그래, 좋은 생각이다. 엄마도 같이 들렀다 가야겠다. 두 사람이 화장실로 향할 때 태연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태연이는 곧 소라에게 작은 소리로 나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소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와 함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려던 순간 안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소라와 은주는 문을 열지 않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여보세요, 경진아? 나 지금 호텔 화장실이야. 미정은 화장실 개별 칸 안에서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상견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들어와서 전화하는 거야. 전화 너머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이 그날이구나. 어때? 며느리감 마음에 들어? 뭐 완전하게 마음에 들겠니? 지난번에 봤는데 얼굴이 자연스럽지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손뗀 것 같아. 소라는 화장실 문 앞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미정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경진아, 나는 며느리만큼은 정말 자연미인이었으면 좋겠어. 성형한 여자랑 결혼하면 나중에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나오겠니? 유전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러게 말이야. 요즘 젊은 애들은 성형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문제야. 맞아. 응. 나는 다음번에 병원 갈 때 코 필러 또 넣으려고 해. 모양 예쁘게 유지하려면 6개월마다 해야 하거든. 관리를 게을리하면 안 하니만 못하잖아. 소라는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은 성형했다고 비판하면서 본인은 계속 시술을 받겠다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중잣대가 어디 있을까요? 은주도 딸 옆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또 언제 시술 받을 거야? 다음 주쯤? 이마 보톡스도 같이 맞으려고. 주름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서. 그래, 우리 나이에 너처럼 관리 잘하는 여자가 어딨니? 그렇긴 하지. 여자한테 얼굴은 곧 자산이야. 투자 안 하면 가치가 떨어지잖아. 소라와 은주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태연이 두 사람의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왜 화장실 안 가고 나와? 소라는 태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태연아, 어머님이 화장실에서 전화 통화하고 계셔서. 통화를 마친 미정은 손을 씻고 립스틱을 다시 바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 완벽해야 해. 우리 태연이를 위해서라도. 그 미소에는 묘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상견례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확신 같은 것이 느껴졌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온 미정이가 복도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며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했습니다. 어머, 여기 다 모여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태연이 엄마입니다. 미정이가 소라 어머니를 보고 인사했어요. 미정의 말투는 표면적으로는 친절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 화장실에서 했던 말과는 정반대의 태도였죠. 안녕하세요. 소라 엄마입니다. 잠깐 화장실 좀 들렀다가 가겠습니다. 미정과 은주는 긴장이고 뭐고 사라져서 화장실에 들어가 대충 거울만 보고 나왔습니다. VIP룸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소라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엄마, 나 무서워. 소라야, 엄마가 있잖아. 긴장되면 엄마 손잡고 있어. VIP룸의 문을 열자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일행들을 맞았습니다. 원형 테이블에는 이미 양가 아버지들이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임동식이 온화한 미소로 일행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원형 테이블에는 양가 부모님들과 소라, 태연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점심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임동식과 한상우는 서로의 사업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고, 박은주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운영이 쉽지 않으실 텐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소라 아버님께서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며 쌓으신 경험이 부럽습니다. 두 아버지의 대화는 매우 자연스럽고 예의 바른 분위기였습니다. 최미정도 처음에는 온화한 미소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지요. 식사가 한창일 때 갑자기 임동식의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전화가 와서 잠시 전화 좀 받고 오겠습니다. 임동식이 일어나려는 순간 한상우도 자리에서 같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편하게 말씀들 나누고 계세요. 두 아버지가 VIP룸을 나가자 테이블에는 최미정, 박은주, 소라, 태연만 남게 되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살짝 어색해지면서 미정의 눈빛이 예비 며느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소라, 정말 예쁘게 생겼네. 얼굴이 참 곱구나. 미정의 입에서는 칭찬이 나왔지만 그 시선은 소라의 얼굴을 마치 감정사가 보석을 감정하듯 세밀하게 훑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소라는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미정의 시선이 점점 부담스러웠어요. 잠시 후 미정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소라에게 더 가까이 다가앉았습니다. 근데 소라, 너 얼굴 고친 거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테이블 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은주는 깜짝 놀라며 미정을 바라봤고 소라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연은 수저를 든 손이 멈춘 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조용해, 태연아. 박은주가 당황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네, 아니 태연 어머니. 하지만 미정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계속해서 소라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한 게 좋거든요. 우리 집안은 성형한 며느리는 절대 안 됩니다. 소라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공격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엄마, 태연아, 이세를 생각해야지. 나중에 애가 태어나서 누굴 닮을지 어떻게 알아? 더구나 딸이면. 미정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성형한 거라곤 쌍꺼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쌍꺼풀도 겹주름 때문에 눈 뜨는 게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수술 받았습니다. 미용 목적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불편해서였어요. 하지만 미정은 소라의 진심 어린 설명을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물잔을 테이블에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칼을 댔다는 거 아니야? 성형녀는 절대 안 돼. 박은주가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연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기능적인 문제라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 집안은 원래 얼굴이 자랑이에요. 대대로 자연미인들만 있어 왔거든요. 성형은 우리 가문의 흠이 됩니다. 미정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연이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미정은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했습니다. 게다가 선생님이라면서 그런 거짓말을 하다니. 아이들한테 정직함을 어떻게 가르치려고 그래요? 소라의 눈시울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수저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이 다 그래요. 조금만 불편하면 바로 성형부터 생각하고 그런 안일한 정신으로 어떻게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수 있겠어요? 박은주는 분노로 온몸이 떨리면서도 꾹 참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차마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었어요. 특히 나중에 손자 손녀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할머니는 자연미인인데 엄마는 성형했다고요? 소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만큼은 울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간신히 참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샹들리에의 화려한 불빛이 아무리 밝게 비춰도 이 차가운 분위기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잡고 있었고 최미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소라가 천천히 숨을 고르며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당황함이나 두려움이 아닌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돌려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소라는 잠시 멈추며 용기를 냈습니다. 어제 제가 우연히 태연이네 집에 가서 어머니 성형 전 사진을 봤어요. 순간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진에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정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동안 철저히 숨겨왔던 과거의 모습이 예비 며느리에게 발각된 것입니다. 태연이 어머니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하지만 소라는 멈추지 않고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쌍꺼풀이 있었는데 겹주름 때문에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지만 어머님은 소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겁니까? VIP룸 안에는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박은주도 딸의 용기에 놀라며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었고 태연은 어머니와 소라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이 들어봐라. 나이 들면 관리를 해야 해. 난 관리 차원이라고 했잖아.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위선이 완전히 드러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었거든요. 관리 차원이요? 소라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아까 화장실에서 친구분과 통화하시는 것도 들었어요. 다음에 코 필러 넣으신다고 6개월마다 해야 한다고 하시던데요. 미정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비밀이 들통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성형했으니 못 받아들이신다고요? 소라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사진을 보니까 얼굴형부터 눈, 코, 입까지 지금과 완전히 다르시던데요. 그런 어머님이 저보고 성형녀라고 하실 자격이 있으신가요? 모든 시선이 미정에게 쏠렸습니다. 그동안 당당하게 소라를 비판하던 미정은 이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연이 어머니를 감싸려고 했지만 소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능적인 문제로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어머니는 미용 목적으로 얼굴 전체를 바꾸셨잖아요. 누가 더 문제인 건가요? 소라야, 그만. 태연이 말리려 했지만 소라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자연미인을 원하신다면 어머님부터 원래 얼굴로 돌아가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 말에 미정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해온 모든 성형과 시술들이 한순간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게다가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태연이한테도 유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 원래 얼굴을 닮을 수도 있으니까요. 박은주는 딸의 말에 놀라면서도 속으로는 통쾌해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딸을 통해 표출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려고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달라. 뭐가 다르신데요? 어머니야말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는데요. 소라의 말에 미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모순적인 기준을 적용해 왔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어요. 어머님처럼 그렇게 많이 하신 분이 저보고 성형녀라고 하시니까 정말 VIP룸안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미정은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권위와 우월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연은 어머니와 소라 사이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잘못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소라야, 제발. 태연아, 너도 너희 엄마 편 드는 거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중잣대를 보고도 소라의 눈에는 태연에 대한 실망감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소라는 분노로 온몸이 떨리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VIP룸 안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면서 두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네요. 무슨 일이? 한상우가 말을 시작했지만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의 굳어진 표정을 보고는 말을 멈췄습니다. 임동식이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한 사장님. 좀 전에 해외 거래처 전화인데 시차 때문에 지금 통화해야 한다고 해서 실례를 했습니다. 다행히 잘 해결되었고요. 그러셨군요. 다행이네요. 한상우가 짧게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음식만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최미정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앉아 있었고 소라는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박은주가 남편을 부르려던 순간 미정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미정은 얼굴이 창백한 채로 가방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미정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어요. 오늘은 여기서. 그럼 저희도 마무리하죠. 임동식이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하지만 한상우는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위기상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그럼 저희도 일어나겠습니다. 박은주가 소라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소라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에는 단단한 의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양 가족은 어색한 인사만 나누고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화려했던 상견례는 이렇게 최악의 결말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상우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없는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분위기가 완전 싸하던데. 박은주는 한숨을 깊게 쉬고는 남편에게 상견례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소라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얼굴 고쳤다고, 성형녀는 못 받아들인다고 아주 대놓고 모욕을 주더라고. 한상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것도 남편들이 자리 비운 사이에 말이야. 정말 비겁하게. 뭐? 진짜 대놓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런데 더 가관인 게 정작 그 여자 자신은 성형 중독인 거야. 소라가 우연히 그 집에 가서 젊었을 때 사진을 봤는데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대. 박은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자기는 온갖 성형을 다 해놓고 우리 소라 보고 성형녀라니. 이런 이중잣대가 어디 있어? 한상우는 기가 막혀서 화가 났습니다. 막대 먹은 여자구만. 어떻게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 소라가 기능적인 문제로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설명해도 듣지도 않고 가문에 흠이 된다면서 온갖 모욕적인 말을 다 쏟아내더라고. 그리고
요즘 쌍꺼풀 수술한 게 무슨 흠이나 돼? 참나. 볼 것도 없다. 이 결혼 파토네. 한상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집안과 무슨 인연을 맺어? 우리 소라가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제대로 숨이나 쉬면서 살겠어? 내 생각도 그래. 소라가 평생 그런 모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잖아. 한편 임동식의 차 안에서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태연은 뒷좌석에서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태연은 아버지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태연아, 아까 우리 자리 비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니? 뭔가 심상치 않던데. 태연은 상견례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어머니가 소라에게 한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소라가 어머니의 과거 성형 이력을 폭로한 것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임동식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라가 엄마의 위선을 다 폭로해버린 거예요.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임동식이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좀 말씀해주세요. 제가 봐도 엄마가 너무 심했어요. 임동식은 거실로 나가 미정을 찾았습니다. 미정은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뭐요? 미정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당신 그의 엄마 앞에서 그렇게 꼭 망신 주듯이 말했어야 했어? 뭐가 잘못됐는데요? 미정이 거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성형한 며느리는 안 된다고 한 게 뭐가 문제예요? 당신도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한 거랑 그 애가 한 거랑은 다르잖아요. 미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관리 차원에서 한 거고 그 애는 젊은 나이에 성형을 한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게 무슨 차이야?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나는 원래 예쁘게 태어났어요. 단지 나이 들면서 관리를 했을 뿐이에요. 미정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자신의 논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집 며느리는 자연미인이어야 해요. 이건 양보할 수 없어. 임동식은 아내의 고집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전혀 물러날 기색이 없었습니다. 태연이가 다른 여자를 만나면 되잖아요. 성형 안 한 자연미인으로. 상견례 다음날 일요일 아침, 임동식의 집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태연의 휴대폰에는 어젯밤 늦게 온 긴 문자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소라의 번호로 온 박은주가 보낸 파혼 통보 메시지였습니다. 태연은 그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편지에는 간단 명료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이번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우리 소라에게 그런 모욕을 준 집안과는 사돈을 맺을 수 없습니다. 엄마,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태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잃게 된 절망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최미정은 화장대 앞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후회보다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기색이 보였어요. 태연아, 엄마는 다 너 잘 되라고 한 거야. 미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태연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잘 되라고요? 제 행복을 완전히 망치셨으면서 무슨 행복이요? 나중에 못난 이세 낳아봐라. 그런 소리가 나오나? 미정이 거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끝까지 모르시는군요. 소라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사랑이 밥 먹여주냐? 현실을 봐야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며느리야. 태연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세요? 온통 성형으로 얼굴을 바꿔놓고? 이 새끼가 여자한테 눈이 뒤집혀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사실이잖아요. 어제 소라가 한 말이 틀렸어요? 태연이 일어서며 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젊었을 때 사진 저도 봤어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던데요. 뭘?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라보고 성형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내로남불이 아니고 뭐냐고요. 내가 한 거랑 그 애가 한 거랑은 다르다고 했잖아. 미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똑같이 칼 댄 건데 뭐가 달라요? 나는 나이 들어서 관리 차원에서 한 거고 그 애는 젊은 나이에 남자 꼬시려고 성형을 한 거잖아. 완전히 달라. 그건 엄마 생각이고 객관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태연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제 인생을 왜 엄마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엄마가 너를 낳고 키웠는데 그 정도 권리는 있지. 권리요? 제 행복을 망칠 권리가 있다고요? 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새끼가 으이그 나중엔 고마워할 거다. 미정은 방문을 향해서 소리치고 혼자 거실에 남아 화장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완벽하게 화장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지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많이 달라졌나? 미정은 화장대 서랍을 열고 깊숙이 숨겨둔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20대 초반의 자신이 수줍게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얼굴과 지금 거울 속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뭐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별로 달라진 것도 없구만. 미정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십 번의 크고 작은 시술과 수술을 거쳐 완전히 바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큰 변화가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예뻐졌지. 관리를 잘했으니까. 미정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거울을 바라보며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방에서 나온 태연이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후회 안 하시죠? 후회? 왜 후회해? 엄마가 옳은 일을 한 건데? 미정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여자가 뭐 그 애 하나뿐이니? 여자는 많다 태연아. 이번엔 제대로 된 자연미인으로 만나봐. 자연미인이요? 태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처럼 성형 중독인 집안에서 자연미인을 찾는다고요? 저 새끼가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엄마랑 얘기하기 싫어요. 태연이 현관문을 열며 나가려 할 때 미정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태연아, 엄마 말이 맞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세를 위해서라도 자연미인을 만나야 해. 하지만 태연은 돌아보지도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미정은 혼자 거실에 남아 다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을 잃었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더 컸습니다. 내가 틀렸나? 아니야. 나는 옳은 일을 한 거야. 우리 집안을 지킨 거라고. 그 후 태연은 소라와의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파혼이 결정된 상황에서 더 이상 만날 수도 연락할 수도 없었어요. 소라도 상처가 너무 깊어서 태연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어머니를 막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더더욱 태연은 어머니와 냉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만나도 서로 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미정은 자신의 고집은 관철시켰지만 그로 인해 아들의 행복과 가족의 평안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태연,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예비시모. 이 이야기 속 누가 가장 화나셨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